안녕하십니까. 어디 지역대학도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지역대학 좀 한번 비춰주세요. 인사 좀 해야죠. 지역대학 우리 멀리 계신 제주, 강원 다 보이네요. 우리 지역대학에 있는 선생님들도 제가 관심 갖고 설명한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데 40개월이 걸렸네요. 제가 애도 좀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학이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5개월 전에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2014년에는 직원 선생님들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 못 부르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생겼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저의 그동안의 부덕인 걸로 저는 돌리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대학은 원격 교육으로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이른바 브랜디드 러닝이 우리 대학의 주였습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 러닝이 우리 대학의 주가 아니라 일반 대학도 평생교육을 다 하는 단과대학이 만들어졌고 또 요즘에는 풀립 러닝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죠. 원론적인 내용은 다 혼자 공부하고 문제 해결 능력만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소위 풀립 러닝 이런 것들이 대세로 되면서 소위 대학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이 주장했던 과거의 정체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 존재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46년 동안 많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아직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46년 전에 우리 대학이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 고등교육이 보편화돼서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지금은 전혀 달라졌다고 봅니다. 46년 전에는 재수생 문제 또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쪽으로 우리 대학이 역할을 했지만은 46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에게 무슨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데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대학의 존재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6년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저한테 부여된 책무가 이제 변화하는데 중심이 서달라고 한 의미로 3년 6개월 전에 구성원들이 저를 지지했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년 6개월과 지금 또 바뀌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전에 제가 정책 발표하고 할 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송대 역사를 만들려면 저는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세부 전략, 구성원 간의 강한 실천 의지, 마지막으로 추진력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목표, 우리 평생교육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간다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 어떻게 변화왔고 현 정부의 교육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또 우리 대학은 그래서 어떻게 공약을 만들어가야 될지 그래서 이런 내용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5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가면 23만 명으로 반토막 납니다. 소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자 수가 2015년과 2022년에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죠. 자, 입학자원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이
입학 자원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심화, 학습 수요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각한 대내적 변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평생교육대학, 사이버대학이 일반 대학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대학만의 전유물은 이제 아닌 시대다. 또 재취업 창업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라이프 사이클이 커지다 보면서 요구하는 게 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생 수가 많은 시대에 그냥 공급하는 데서 머물렀지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인 학습자가 증가되고 있죠. 편입 자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편입 자원들한테 교양 강의를 하는 걸 너무 강조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대학을 편입해서 와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자원이 다양화되고 있죠. 또 국제화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또는 우리 대학과 수업 방식이 거의 동조화되어 가고 있다. 차별화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대학부터 부산대학까지 평생교육대학이 일반 대학에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정부와 교육 정책을 같이 가야지 우리만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 중에 우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이라는 51번 항목에 소위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우리가 초창기에 이런 역할도 해왔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게 52번이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인데 우리도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끌어가야 되겠죠. 또 한국형 나노 디그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것은 단기 직업교육 과정을 말하는 거죠. 또 한국형 무크의 확대. 우리도 많은 교과목을 TV, 인터넷 했지만 이런 무크처럼 대국민한테 보급하는 노력 또 우리 학생들만의 상대하는 수업 방식은 지향했지만 온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은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실화, 교육 오픈마켓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현 정부와 교육 계획을 맞춰가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학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공약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저 혼자의 생각을 우선 정했지만 정책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또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총장에 취임하면서 일단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들이라고 하는 점이죠. 첫째, 평생교육을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담아봤고요. 두 번째는 대학 경쟁력 이대로 괜찮은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해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 모두가 꿈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만족감을 높이는 쪽으로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고 평생교육 혁신 선도대학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46년 전에 설립될 때는 방송대 설치령으로 우리 대학이 설립됐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대 설치령, 국립대학 설치령, 방송대 설치령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법인화되면서 서울대법이 만들어졌고 인천대학 만들어졌고 국립대법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46년 동안 설치령으로 이 설치령에는 우리 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념이나 비전이 담아 있지 않습니다. 한 줄 정도 담아져 있고 우리 대학의 설립 근거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방송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비전, 미래를 담아야 될 것 같고, 우리 대학이 고등교육법 산하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토를 법을 통해서 크게 확장시키는데, 저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46년의 자원, 우리 대학 동문 출신이 23명인데 23명의 자원, 동문 학생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렇게 법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차리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평생 교육을 한 수준 높이겠다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목적이나 과정이 투명해지고 또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우리의 욕심만을 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 학생 자원의 감소,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 재정 확충을 이제 교육부도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캠퍼스 구축 사업, 다양한 이런 과제의 참여를 통해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추구하는 핵심 공약입니다. 또 평생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물론 가장 중요한 대상이지만 학생을 넘어서 온 국민을 평생교육 책임진다는 자세로 갈 때 우리의 역할은 커진다고 봅니다. 저는 통일부하고의 남북 통일 대비를 했을 때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각 분야별로 우리 대학의 역할을 찾고자 합니다. 코이카하고 협상을 통해서 개발도상 국가의 우리의 교육,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원격 교육 시장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열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동학과 평균에서 있을 때 적지만 100억 이상의 유치를 통해서 쌀품종 9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방송대학 초기에 과제를 줄 때는 방송대학도 연구하냐고 핀잔을 한 적도 그렇지만 그걸 다 극복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국책과제를 확보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제 확보라든가 대학 재정 확충은 우리 물론 직원생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장서서 우리 대학의 먹거리 창출하는데 제 역할을 다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대학 경쟁력 강화가 지금 우리의 화두죠. 미래지향적 학사 운영 및 조직 혁신입니다. 그동안 직무대리 체제에서 올해차 대학 혁신사업단,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단이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국회를 갔더니 국회 도서관장이 우리 대학 캠퍼스, 유캠퍼스 구축이 이렇게 잘 돼 있다 칭찬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업됐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학사 운영, 예를 든다면 시험 제도도 좀 바꾸고, 또 우리 그 자유전공학부 연구 다 됐는데요. 우리 대학 와가지고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 지원은 11.9% 증가됐는데 등록률은 보니까 최종 점검해보면 약 4%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미래교육사업단에서 이어가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래교육사업단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고치어가는 것이 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잘못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의 경쟁력은 키워진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 학과 전공 신설입니다. 옛날처럼 학과 늘려서 백화점식으로 학생 수 늘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는 전공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학과, 전공, 융합 통해서 학생 수를 최소한도 지금보다 더 줄지 않도록은
하겠습니다. 자, 그 비전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계속 구할 거고 제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박수 쳐주니까 또 힘이 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동안 우리가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겨울, 봄 교수님들은 교수님대로, 직원은 직원, 학생은 학생대로 갈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중심에는 소통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통을 위해서 어쨌든 다 열어놓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대학 출신으로서 처음 총장이 됐는데 제가 막힐 이유가 없죠. 동문, 학생들을 다 보담고 우리 대학 미래를 다 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든가 못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열어놓고 소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저는 부담 없이 여러분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 개선, 지금 우리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또 직원들의 순환 근무 문제, 또 그동안 시군학습관에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다 한다면 저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순간 좀 어려운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쉽게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방송대학 동문 66만 명, 재학생 12만 명한테 희망이 되는데 촛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동문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제가 2월 14일 임명됐다고 뉴스 나오니까요. 정부 부처에 차관 4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직 공개는 제가 하면.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왜 전화 왔냐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방송대학 나온 걸 자랑스럽게 얘기 못했는데 이제 유교수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다. 당장 우리 교육부 고위관료 한 분도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자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뒤에 숨지 않고 자랑스럽게 또 다시 오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고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현황을 제가 자연과학 하니까는 몰라도요. 현황 자료의 정확한 파악과 비교 분석이 필요한데 이번에 사회복지학과 만들고 우리 엄청난 사람 많이 와서 좋아했어요. 근데 입학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갔느냐? 우리 대학 식구가 된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또 갔거나 잠재적인 고객으로 또 머물러 있어요. 자, 이런 과학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들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지. 과거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학교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대표대학이 되려면 최소한도 민주성, 공공성, 공정성에서 기본 원칙 바로 가면서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신뢰 구축, 동문과의 협력, 그래서 구성원들의 소통 공감이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아직 안 되고 있죠. 일부 교수님들이 아직도 저에 대한 인지 이해를 안 해주신 분도 있어요.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제가 계속 접근할 겁니다. 제가 서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열어놓고 접근하는데 안 될 일이 없다고. 저 3년 5개월 동안 총장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1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어디 가서 돈 빌려와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거든요. 방송대학이 존재하는 존립의 근거가 저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당당하게도 쓸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저는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대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교육 연구 역량, 우리 정말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또 훌륭한 직원생들의 역할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겠고 근무 여건을 더 개선해야 되겠는데 한계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법과 제도 안에서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이 본부에 이렇게 많은데 군내 식당도 없더라고요. 저는 식당이라는 것이 밥 먹고 한 끼 때우는 공간이 아니라 이 식당 장소는 우리의 소통 공간이고 우리 문화의 복지 척도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지혜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무 환경의 개선 아닌가. 때가 되면 누구하고 가야지,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지, 눈치 보아야 되고 시간, 그래서 이런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공 학과 신설을 통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면 우리의 희망이 줄어드는 거나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누구 혼자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전공학과 신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임명장 받는데 총리님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대학 현안이 뭡니까 해서 우리는 다양한 전공을 열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3년 5개월 저한테 스트레스 준 것을 우리 대학 발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한테 대학에서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개 대학 임명장 주는데 20분 정도 환담을 하는데 저하고만 15분 얘기했어요. 왜? 상처받은 대학이라 치유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이런 건 안 해줬고 대학 발전에 적극 지원해달라. 그때 전공 신설을 부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한테 적극 검토하는 것도 그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의 비전이 좀 이건 저 혼자 정한 거라서요. 또 일부에서 혹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혼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정한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표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부분도 이제 기획처에서 이제 좀 그동안에 우리 대학이 설정했던 비전과 제가 설정한 비전이 좀 차이가 있다면 보완하고 또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의 미래 가치를 좀 달리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동안에 기획처에서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혹자는 혼자 저렇게 막 가냐 할지 모르지만 혼자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의 미래는 우리 대학이 지식과 네트워크, 결국에는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통합대에 가고 갈 때 우리 대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평생교육 대표대학으로 물론 4년 만에 된다고 자신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그 지점은 4년이 아니라 3년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3년 뒤에 현재보다 학생 수가 2만에서 5만 늘으면 오늘 여기 저하고 오늘 이렇게 토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전시키는데 온 역량을 다 투입하고자 하겠습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같이 가는 정책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더 낮은 자세로, 키도 작은데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같이 가는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폼 잡고 형식적인 행정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가감히 지적해 주시고 변화되는 사이에 맞춰서 저도 앞장서서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는 같은 배에 탄 한 식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대학에
감동이 흐르는 그런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은 느낌이 있어야 감동이 오죠. 그런 느낌이 오도록 저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다짐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재님께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